경기도 이천에 본사를 둔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를 충주로 이전합니다. 대기업 본사를 충북으로 유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 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선장으로 또 하나의 중심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주시 방서동 단재초등학교가 당초 일정보다 2달 늦게 개교했습니다. 아직도 외벽 공사 등 완전한 공사 마무리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4살 김모 씨가 숨지고 주민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대그룹 계열사로 국내 승강기 업계 최강자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를 충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본사를 충북으로 유치하는 건 처음 있는 일로 충청북도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본사를 둔 현대엘리베이터가 기업 공시를 통해 충주의 신공장 건립과 함께 본사까지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부지는 충주 제5산업단지, 현대엘리베이터는 이곳 1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500억 원을 투자해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본사와 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충북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시설 노후화로 새 공장 부지를 물색한다는 동향을 접한 충청북도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3년 동안 치밀하고도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10회 이상 방문을 해서 이 기업과 접촉을 했었고요. 현지에 남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새로운 부지에 와서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좋다 이런 설득도 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매출액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국내 승강기 업계 1위 업체입니다. 연간 2만 8천여 대의 승강기를 생산해 국내 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70여 개 사업장에 임직원 수는 3,900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 충주 경제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충주의 산업발전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가 이전하면 연구소와 상당수 협력업체들도 동반 이전하게 돼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원하는 시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합니다. 중부권이 다 함께 잘 사는 동반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최근 충청북도는 대전 지하철을 세종과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인 도시계획을 인접시도로 확대, 혜택을 나누자는 발상입니다. 앞으로 시도를 넘나드는 충청권 공동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시도가 경쟁을 하거나 경합을 하거나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길을 찾는 과정이자 새로운 발전 체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2040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업, 경제, 교통, 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순위로 발굴합니다. 정부 예산 확보는 더 쉬워지고 혜택의 범위는 크게 늘어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또 하나의 중심도시가 만들어질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실제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계획 범위를 광역화해 경쟁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상생협력위원회와 기획단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협약의 실천력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괴산, 증평, 음성, 진천 등 충북 중부 4군이 인프라와 지식 정보를 공유해 권역의 발전을 꾀하는 공유도시 건설을 추진합니다. 공유도시란 개인과 기업, 기관, 공동체가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해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 체계를 말합니다. 4개 군은 우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교체와 체불 임금 농성, 학생 임시 배치까지 말도 탈도 많았던 청주시 방서동 단재초등학교가 당초 일정보다 2달 늦게 개교했습니다. 초유의 늑장 개교 사태를 겪은 학부모들은 다시는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예정보다 2달 늦게 자신들의 학교를 찾은 760여 명의 학생들. 새 건물, 새 책걸상이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 새로운 학교에 이렇게 오니까 어때요? 단재초가 개교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공동 도급사 한 곳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면서 건설 기계가 멈췄고 준공도 2달이나 늦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인근 3개 학교를 오가는 더부살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사고 위험성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모든 제때 맞춰서 학교가 개교했으면 좋겠어요. 1억 원대의 장비와 임금 체불도 발생해 교육청 입구와 앞마당에는 20일 넘게 대형 스피커와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난맥상을 지켜본 도의회는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 대리인을 상주해서 추진해 나가다가 공정률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양사의 대표자를 모아가지고서 현장 확인 후에 재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초유의 개교 연기 사태를 겪으며 문을 연 청주 단재초등학교. 하지만 외벽, 판넬 공사 등 완전한 공사 마무리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2월과 3월에 반짝 반등했던 기업 체감 경기가 지난달 다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충북 지역 제조업의 4월 업황 BSI는 63으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 1월 62까지 떨어진 후 2달 연속 반등했지만 4월에 다시 최저점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넉 달 연속으로 0%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5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충북은 지난 1월 0.9%를 기록한 이후 넉 달 연속으로 상승률이 1%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대학생 1명이 숨지고 주민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대학생은 함께 있던 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킨 뒤 불을 끄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건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4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주민 4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새벽 시간 화재에 놀란 주민 100여 명이 급히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20대 남성은 집안 안방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 씨는 같은 아파트 20층에 살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홀로 살던 외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불이 나자 방 안에 홀로 있던 외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키고 자신은 물을 받아 불을 끄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미처 탈출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밝아 보이고 그냥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도 살갑게 잘하는 것 같고. 특히 김 씨가 숨진 아파트 3층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05년부터 11층 이상의 건물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이 아파트는 법 적용 사흘 전 건축 허가를 받아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지금처럼 있게끔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지. 스프링클러만 작동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인사사고 정도는. 소방당국은 김 씨가 숨진 3층 집 안방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 1월 인천의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음성으로 반입한 무허가 처리업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가 강화되는데 특히 단순 운반자라도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수십 대의 화물차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공단에 보관돼 있던 폐기물을 반입하다 적발된 차량들입니다. 1,000톤이 넘는 폐기물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지만 어떠한 안전 조치도 없었습니다. 머리 아프고 매스 꽂고 토하고 또 눈이 뻑뻑해지고 이래가지고 고통이 엄청 심해. 석 달이 넘는 수사 끝에 환경부와 검찰은 사건의 주범인 폐기물 처리업자 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배출을 위탁한 8개 업체도 확인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범, 핵심, 그다음에 알면서 한 폐기물 업체라든가 배출업체, 허가받고도 이렇게 불법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들도 개선됩니다. 운송자는 화주에게 운송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고 의심이 갈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은 건축자재인 줄만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지만 이제는 운전자들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62살 송 씨를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1월 청주시 강서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할머니를 때리고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 달간 휴대전화와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경찰 추적을 따돌린 송 씨는 충남 천안의 한 폐가에 은신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테크노폴리스 유적 유물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유적 유물에 대한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산업자원부가 공모하는 신에너지 기반 지능형 수송기계 첨단 소재 부품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85억 원을 투입하는 수송기계 첨단 소재 부품 원스톱 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충주에 건설돼 친환경 미래차에 사용될 부품과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합니다. 충북은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드에 이어 수송기계 첨단 소재 부품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사업까지 선정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